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흰색 면 블라우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탈부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컬러를 만들어 줄 거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패턴을 벗겨준 뒤에 그 패턴을 가지고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 볼 거고요. 준비물은 40수 정도 되는 두께의 흰색 면 2마 준비를 해주시고요. 패턴을 벗겨줄 면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이나 부직포 준비를 해주시고요. 직각자, 방한자, 곡자, 그리고 목둘레 측정할 줄자 있어야 되고, 패턴을 그려줄 필기구, 종이 자르는 가위, 그 외에 재단 가위, 핑크션, 흰색 원단이라서 수성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가시도트를 달아주려고 합니다. 가시도트와 기구를 준비하시고요. 손목 부분에 실 고무줄을 이용해서 주름을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실 고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을 벗겨줄 반팔티인데요. 여름용 반팔티다 보니까 목둘레가 많이 파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셔츠나 블라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둘레가 많이 파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목둘레는 살짝 올려줄 거고요. 블라우스의 길이는 60cm 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티를 반으로 잘 접어 주시고요. 앞 중심선에 맞춰서 놓고, 여기 폭은 24cm고요. 진동둘레를 벗겨주시는데 뒤에 소매는 안쪽으로 접어 넣어 주시고 옷을 들쳐서 뒤에 소매와 몸판의 진동둘레를 벗겨주세요. 뒤 중심에서부터 60cm 되도록, 여기 가슴품이 24고 여기 밑단은 25가 되도록 해주세요. 뒷판 목둘레를 재주시는데 뒷판 목둘레가 9cm 되도록 선을 조금 더 올리거나 줄여서 맞춰주세요. 보통 이분의 뒷목둘레가 8 내지 9cm 정도 되면 좋고요. 어깨가 살짝 좁아서 1cm 정도 연장을 했고요. 어떻게 찾아주시냐면 뒤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서 19cm 정도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진동둘레도 수정을 해줬고요. 뒷판 패턴을 잘라서 앞판 패턴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은 일단 뒷판을 그대로 벗겨주시고요. 앞판은 가슴댐에 들리기 때문에 2.5cm 앞처짐을 주세요. 앞판은 뒷판과 다른 점이 목둘레 더 파줘야 되고 진동둘레 살짝 파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 진동둘레의 3분의 1 지점 정도에 1cm 정도 들어가서, 물론 이게 정확한 패턴은 아니고요. 패턴을 그리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자, 앞판은 연목점에서부터 8cm 내려와서 목둘레를 파줄 거고요. 뒷판에 목둘레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판의 목둘레는 12.5cm가 되고요. 앞뒤 몸판의 기본 패턴은 벗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티를 대고 벗기다 보니 치수를 재서 정확하게 그린 패턴이랑은 다릅니다. 여유 있는 옷을 만들 때 이 패턴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소매를 잘 접어서 펼쳐 주시고요. 이 손에 수직이면서 진동둘레하고 만나게 되는 점 잡아주시면 여기가 지금 17.5cm 정도 되고요. 여기가 소매산이 되는데 길이를 재보시면 13cm가 됩니다. 소매를 벗겨줄 건데요. 블라우스라서 소매 길이는 58cm 정도 되게 할 거고요. 소매산은 아까 13cm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13이 되도록 선을 그려주세요. 항상 패턴은 왼쪽 소매를 벗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 선에 이 소매를 맞춰주시고 여기 부분도 이쪽 라인에 맞을 수 있게, 그러고 나면 소매를 벗기시는데 이렇게 들쳐서 뒤에 몸판과 뒤 진동둘레를 벗겨주세요. 다시 왼쪽 소매를 뒤집어서 여기 소매 중심선에 맞춰주시고 소매 끝나는 부분이 이쪽 라인하고 맞도록 이렇게 놔주시고요.
다시 몸판을 젖혀서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그러고 나서도 확인을 한번 하실 게, 아까 몸판의 진동둘레가 앞이 22.5, 뒤가 22였는데 그거보다 이 진동둘레가 더 큰지 작은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소매 진동둘레가 몸판의 진동둘레보다 전체 길이를 합쳤을 때 1 내지 2cm 정도만 길게 해주셔야 이즈 처리가 편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소매 길이 약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1cm씩만 줄여주고, 소매통은 지금 36cm. 양쪽에서 3cm씩만 줄여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 간격 같이 선을 그렸었고요. 그 폭이 여기가 36이고 이쪽도 36인데 양쪽에서 3cm씩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30cm가 되도록 줄여주세요. 손목둘레가 보통 15 내지 16cm인데 실고무줄로 여기 아래쪽을 셔링을 잡아줘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재단을 하는데 뒷판하고 앞판하고 원단에 간격 맞춰서, 앞판도 골선, 뒷판도 골선, 둘 다 골선입니다. 흰색 원단이기 때문에 수성펜 사용하시고요. 목둘레만 인바이어스 싸줄 거라서 시접 0.5cm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시접 1cm 주시면 됩니다. 뒷판 재단했고요. 앞판도 마찬가지로 목둘레만 0.5, 나머지는 시접 다 1cm 주고 재단을 했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 시접은 1cm만 되도록 해서 두 장을 재단을 했습니다. 이 옷은 앞뒤 다 골선으로 떠서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뒤에다가 트임 부분을 조금 줄 거고요. 옆으로는 2.5cm 나가고 아래로는 5cm 가서 뒤중심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는 이렇게 떴으니까 이쪽이 앞판이고 뒤집어서 이쪽이 앞판이다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봉제를 시작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뒷판에 요 뒤 트임 부분에 인바이어스로 싸줄 거고요. 그래서 인바이어스 폭은 2cm만 되게 하시고요. 뒤에 인바이어스 싸주고 다림질까지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앞뒤판 겉길이 마주되고 양쪽 어깨선 옆선 박아주시고요. 두 겹 같이 오버록 쳐주세요. 오버록까지 다 치셨으면 이제 시접이 모두 뒷판 쪽으로 가게 다려주세요. 밑단 같은 경우에도 시접이 1cm인데 1cm 선에 맞춰서 한번 다려주시고요. 밑단은 0.5씩 되게 두 번 접어서 박아줄 거고요. 목둘레 인바이어스 싸줄 건데 원래 인바이어스 싸듯이 싸주시고요. 이쪽 가장자리에 시접 1.5cm 정도씩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셨으면 이쪽 편은 접어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박아줄 거고요. 이쪽 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식서 방향이고요. 폭은 6cm에 길이는 10 내지 11cm 정도 되게 하시면 됩니다. 끝부분에 0.5cm 정도 접어 넣어주시고 접어서 다시 한 번 더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여기다가 가시도트를 사용을 할 건데 가시도트가 원단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원단이 4겹이 돼서 좀 튼튼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반대편도 0.5cm 정도 접어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박아줄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쪽 편에는 이 원단 이 바이어스감을 접어서 박아줄 때 이쪽 안쪽에다가 같이 껴서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일단 요거부터 박아주세요. 이렇게 박아주셨으면 이쪽 편에 안쪽에다가 같이 박힐 수 있게. 되도록이면 여기 인바이어스 스티치 선에 맞춰서 같이 박아주시고요. 요렇게 뒤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시접 안으로 접어넣고 인바이어스 마무리 해주시는 거죠.
뒤에서 보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쪽 편에서 가시도트 단추 달아서 이렇게 오픈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소매에 실 고무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밑단에 여기가 완성선이면 이 완성선에서 3cm 떨어져서 그리고 1cm 간격으로 선을 5줄을 그려주세요. 흰색 원단이라서 밖에서 표시가 다 납니다. 만약에 원단 색깔이 어두운 색깔이면은 안쪽에 그리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겉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바퀴는 겉쪽에서 박아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실 고무줄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거냐면 밑실에 감아서 쓰시는 거고요. 재봉 틀에는 밑실 감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손으로 직접 감아주시되 타이트하게 당겨서, 이게 고무다 보니까 신축성이 있는데 최대한 늘려서 팽팽하게 손으로 감아주셔야 됩니다. 재봉 틀에 있는 밑실 감는 기능 사용하지 마세요. 윗실은 일반 실을 쓰시고 밑실의 고무줄이기 때문에 박아주실 때는 반드시 겉에서 박으셔야 되고, 한 줄만 박았을 때는 이게 좀 약하고요. 여러 줄을 많이 박아줄수록 당연히 더 타이트해집니다. 저는 한 5줄 정도 박아주려고 하고요. 시접 끝에서부터 이쪽 시접 끝까지 쭉쭉 다 박아주시고 나중에 완성선끼리 재봉틀로 옆선 박아줍니다. 박으면서 아래쪽 밑실 고무줄이 당겨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저절로 생깁니다. 여유있게 고무줄을 남기고 잘라주시고 또 다음번도 시접에서부터 원단을 이렇게 잡아당겨가면서 박아주세요. 2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5줄을 다 박아줬고요. 박고 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겉하고 겉길이 놓고 옆선 박고 규격같이 오버록 칠 거고, 소매 밑단도 0.5cm씩 2번 접어 박아주세요. 옆선 박아줬고요. 오버록도 같이 쳤습니다. 옆선도 박으실 때 실 고무줄이 박혀있는 요 선들이 서로 딱 맞을 수 있게 요거 맞춰서 박아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밑단은 이렇게 0.5cm씩 2번 접어서 박아줍니다. 소매 뒤집어서 이런 느낌의 소매가 만들어집니다. 소매는 비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완성선에 가깝게 이렇게 소매를 반을 접었을 때 반보다 살짝만 더 넘어오게 해서 땀수 크게 해서 한 줄 박아주시고요. 밑실을 잡아당겨 주시는데 이거는 퍼프를 잡기 위한 게 아니니까 정말 살짝만 자글자글한 느낌이 골고루 갈 수 있게 요 정도만 되도록 주름을 잡아주시고요. 몸판의 진동둘레와 소매 진동둘레를 맞춰주시는데 소매 쪽에서 핀 꽂아주세요. 몸판에 어깨와 소매 중심선 맞춰주시고 주름이 씹히는 부분 없게 당겨서 이렇게 진동둘레 박아주고, 박았으면 겉에서 씹힌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규격같이 오버록 찌시면 됩니다. 양쪽 소매 다 달아줬고 안쪽에서 규격같이 오버록까지 쳤습니다. 밑단도 접어 박았고요. 이제는 이쪽 편에 안쪽에 가시도트 단추 달아줄 차례인데요. 여기 위치 맞춰주시고요. 진주 가시라고 해서 이거랑 요거랑이 겉단추입니다. 여기랑 여기랑이 안단추가 될 거고요. 겉에 보이는 부분에는 요렇게 달릴 수 있게 해줄 거고, 안쪽 요쪽 면에서 요쪽 단추가 요렇게 달리도록 해주겠습니다. 요쪽은 혹겹이고 요 위쪽이 바이어스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약간 더 튼튼하게 바이어스가 있는 쪽 요쪽 끝으로 가시도트가 올 수 있게 해줄 거고요. 해서 이렇게 겉에 달렸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단추가 달리면 이렇게 여며질 수 있게, 그래서 입고 벗고 할 때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머리 집어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 면 블라우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라운드 넥으로 안에 인바이어스 싸서 간단히 했고요. 이번에는 소매 쪽에 실고무줄을 이용해서 5줄 박아서 이런 소매로 만들어준 게 이번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고요. 뒷면 같은 경우에 뒤에서 보면 여기도 인바이어스 싸주고 진주 가시도트를 이용을 해서 여닫을 수 있게 했습니다. 블라우스의 계절인 봄이 왔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블라우스 준비해 보세요.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